면민을 대표해서 꽃다발을 전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청양군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계신 김동군 군수님 참석하였습니다. 북진배 노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청양군 의회 김규준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이정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양군 의회 임상기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양군 의회 이봉규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양군 의회 차미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양군 의회 이경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양군 의회 윤일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양군 의회 정혜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호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광빈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준숙 새마을 부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대치에 방문해주신 우리 김성훈 청양농협조합단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치면 연도 순방을 위해 참석해주신 언론사 기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양 뉴스 큐 미디어 권근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디어아이 대균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양신문 양승혜 기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내빈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동군 군수님과 함께 2026년 대치면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 위에 국기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예를 갖다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김동군 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전리 이정수님, 농소리 김현수님, 대치리 최상혜님, 부창배 장수 건강 분야 대치면 청산로 825-73 이정순님, 귀하께서는 평소 건강한 삶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웃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기쁜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늘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청양구수 김동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배 교양 분야 대치면 갑바로 50-160 김현순, 귀하께서는 몸소 보여주신 교회 실천은 지역사회에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묵묵히 이어오신 헌신과 행복한 청양을 만드는 든든한 뿌리가 되었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1월 20일 청양구수 김동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배 지역발전 분야 대치면 한끼 고객길 5-19 제3회 지역을 향한 귀하의 기쁜 애정과 헌신은 주민이 함께 웃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값진 공로를 높이 기르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표창배를 드립니다. 2026년 1월 20일 청양군수 김동곤. 네, 다음. 다 같이 기념 촬영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분들께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위원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면장 김준호입니다. 먼저 이 체육관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따뜻하게 해주신 김희영 교장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병훈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날씨가 춥고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면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슬로건을 기본수도로 행복한 천양의세로 정하고 군민 행복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동곤 군수님을 모시고 우리 면민 여러분과 의미있고 뜻깊은 대화의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면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기본소득 우리 군 유치를 위해 애쓰시고 바쁘신 군정 수행에도 우리 병을 방문해 주신 김동곤 군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이정호 충청남 도의원님, 내빈 여러분, 그리고 군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치면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치면 전 직원, 기관단체, 면민 모두가 화합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면민 여러분, 군수님을 모신 오늘 대화의 자리가 면정뿐만 아니라 군정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올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진매 노인회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참석하신 대치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면 노인회장 복진배입니다. 올해를 2026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청양의 해로 선언하고 항상 주민들이 더 살기 좋은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를 해주셔서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힘써서 모두가 잘 사는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26년 병원입니다. 붉은 말의 해인 만큼 말처럼 힘차고 성공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 날씨가 상당히 추우신데 주민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군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군정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고 바로 군정 설명하려면 시간이 뭐니까 우리 의원들 다 없으면 대표로 우리 김기준 의장님부터 간략하게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예, 존경하는 대치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군의 의장 김기준입니다. 오늘 김동근 교수님의 연두순방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정말로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한 해입니다. 우리도 춘향군이 좀 더 살림이 좀 나아지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춘향군 9대1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의원님들 함께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정훈 충청남도의 도의원님과 임상희 의장님, 이봉규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이렇게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는 큰 데로 올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아니야. 들으셨죠? 오늘 날씨가 많이 좀 차갑네요. 그죠? 이 날씨가 밖에 날씨가 아주 차가우니까 안에 공기도 좀 이렇게 썰렁한 것 같은데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만 추운 거예요. 예, 이제 지난해 좀 기후변화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고 정말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금년에 그런 어려움 없이 한 해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받고요. 또 새로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새해 뜻한 일이 일어나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말씀드린 바로 군정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붉은 마루이 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부, 정제 이렇게 희유를 정했는데 이 얘기는 말은 달리는 말은 멈추지 않는다니까 직역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청양군도 민선 7기, 8기 많은 변화를 이루었잖아요. 그 변화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 변화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보고될 거는 그동안에 민선 7, 8기 동안의 군정 성과,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대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등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청양읍하고 원곡하고 제가 군정 설명을 드렸어요. 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 제가 더 힘이 나가지고 더 일을 잘할 것 같은데, 대트는 안 그래라 기대를 하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선 7, 8기 가장 큰 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 이런 얘기죠. 제가 2018년도에 군정을 받았을 때 예산이 얼마냐 3,600억이었습니다. 지금 6천억이 넘고 한 2% 정도 성장했는데, 뭐 예산 규모로 봐서는 타시군보다는 적다고 하지만 군민 1인당 평균 예산이 2천억이 넘습니다.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각종 공모사업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공공기관을 4개를 유치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그냥 공공기관 4개 유치했다고 그러면은, 그래요. 그런가요? 뭐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유치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렸겠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전쟁이었어요. 그 뒤에 숨어있는 얘기를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하튼 충청남도에서 공공기관 4개를 만드는데, 이 4개를 보통 7, 8개 분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걸 서로 유치해요. 그런데 4개 다 한 건도 우리가 뺏기지 않고 청양을 유치했다.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충청남도 사회전연구소, 사회적경제혁신타워, 기후환경교육원, 학생건강증진센터.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워는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환경교육원이나 학생건강교육센터는 금년 3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게 2개가, 기후환경교육원은 우리 대티, 그렇죠? 까치네죠? 거기에 이제 그 시설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 1년에 우리가 방문객이 한 50만 명 될 걸로 보고 있고, 기존에 이제 4개 기관이 있잖아요. 도립대에서부터, 또 수방 복합시설, 그 다음에 대티, 문국의 부기자 시험소, 또 추천시설 연구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전체 8개의 도단위 공공기관이 청양에 입지하게 됩니다. 아마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도단위 기관이 청양군에 입지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난입니다. 우리 청양도 인구 소멸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7, 8기 동안에 주택난 확보를 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금 겨울에 120세대 임대아파트 운영을 하고 있죠. 있잖아요. 또 127세대 고령자 구축하시고 있고, 민간 아파트로는 금성백교에서 182세대 짓고 있고,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임대아파트입니다. 청양에 182세대, 정산에 160세대, 342세대, 그리고 남양에 20세대. 그 아파트가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 매입비를 도에 주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협약을 3월 중에는 좀 협약을 하자 이렇게 제가 서두르겠는데, 빨리 협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산의 정산동화 활력탄 546억, 정산의 다목적 이렇게 체육관이나 해관, 그 다음에 우리 탁구부가 아주 잘 하고 있잖아요. 정산 초등학교, 초, 중, 고등학교 탁구부, 그들을 위한 전용 탁구 구장, 뭐 이런 등등을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예산은 다 확보가 되고 좀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농업 관련돼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군수가 되면서 농업을 우리 군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농경의 큰 방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농원의 정책이에요. 상위 매출액, 생산액 기준으로 해서 18개의 품목을 정해서 그들이 마케팅 쪽에 좀 신경을 쓰자. 유통 쪽에. 그것이 이제 7간 마루 정책인데, 요거는 저들이 이제 여기 김성우 조합장이 계신데, 청양농협, 정산농협, 화성농협에서 조합 공동부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법인을. 이건 뭐냐면, 우리 원예 농산물의 유통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전문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한 205억, 재작년보다도 한 배 이상 신장이 매출을 했어요. 금년도부터도 더 큰 신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청양농협에서 스마트 산림시스템, 고추 ABC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추를 잘 선별하고 또 이렇게 세척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죠. 그걸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청남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저희들이 줘서 작년에 오픈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의료원 관계에는 제가 말씀한 대로 의료원은 우리 군인들이 굉장히 제가 군수되고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의료원일 거예요. 그죠? 제가 2018년도 군수됐을 때 젊은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배 아픈 데 가는데 산부인과 가라, 소아과 가라. 그냥 의사나 제대로 있나, 공중보건의 젊은 친구들. 근데 지금은 8명. 내과 2,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응급실 등등 해서 안과 해서 8명이 지금 하고 있고, 25억 들여서 의료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최신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의료원에서 건강검진 못 했잖아요. 지금 건강검진 하잖아요. 지금 예약하려면 아마 지금 가도 상반기에 예약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경련자에서 CT 폐암검진, 그 다음에 혈액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상 속엔 발견이 1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암이라든지 큰 질병이나 하더라도 조기에 그런 암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치료하는 꽤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4년에 국가건강검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지금 진료 수입도 한 88% 늘어나고, 처음에는 17억이었었는데 지금은 32억, 한 15억 정도 늘어났어요. 이 15억이면 의사 인건비를 대학에 거의 한 80% 정도는 충당이 됩니다. 만족도도 한 93% 정도 되고. 근데 참 하나 걱정이 있어요. 지금 보건지소가 있죠. 좀 오면서 보건지소를 다녀왔는데,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에 젊은 군복무 대신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배치가 돼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금년 4월이면 다 제대합니다. 끝나요. 근데 물론 전 같으면 이게 대체가 될 텐데, 지금 전에 의료 파업 때문에 의사들이 배치가 안 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청양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보건지수에 의사 대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의료 공백을 잘 메꿀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검토를 잘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좀 불편은 하실 거예요. 그거는 좀, 이건 어차피 청양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산보건지소를 이전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마을 순회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정 교수가 처음 오고 있는데, 이것도 군민들부터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저는 의료원을 의사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산 확보해서 응급실을 다시 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응급실을 짓고 입원 병실을 좀 지으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기간 어디 큰 병원에 입원했다가 바로 집에 들어가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좀 더 치료를 받고 집에 가실 수 있도록 입원실을 좀 짓고, 또 MRI, 우리가 이제 CT는 어렵게 해서 샀는데 MRI 있으면 더 좋잖아요. 전밀 진단을 할 때 쓰니까 그것도 구입을 하는 그런 계획이고,
또 우리 의외로 이 투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우리 군내 한 250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분들 위해서 별도 투석실도 한번 만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의사예요. 의사를 어떻게 부족하지? 여튼 지금 다각적으로 의사를 구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의료원을 저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우리가 좀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보세요. 그래요. 그렇게 가끔 수익태로 박수 쳐주세요. 이제 돌봄이거든요. 돌봄. 복지인데 저희들이 노인 돌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잖아요. 내가 살던 곳에서 어디 요양원에 안 가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고령자 복지 때 120시대를 졌습니다. 이게 전국에 새로운 모델을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공부 배워보거든요. 거기에는 뭐 주거뿐만 아니라 의료, 다른 일, 복지, 커뮤니티 뭐 이런 공간들이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런 걸 일을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WHO 국제보건국에서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받았고 또 헌정 대상도 받았습니다. 정책 대상도 받았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다 돌봄입니다. 다 돌봄. 예를 들어 돌봄하면 노인 돌봄뿐만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자에서 돌봄, 어린 애기들, 또 장애인들, 뭐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있잖아. 그런 약자들 돌봄을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발대식을 갖고 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금년 상반기에 끝나는데 저는 이 돌봄 체계를 잘 만들어서 농촌형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체험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걸 전국에서 보고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색 있는 것이 있어요. 경로당 무상급식지대를 하고 있죠. 이게 경로당에 밀키트 또는 식재지 공급하고 있잖아요. 작년까지 140개, 금년에 한 210몇 개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 데서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참여하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천연걸 뺏겼습니다. 왜? 우리 쳐주실지? 박수 쳐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표 탄장에 먹거리 종합타운이잖아요. 그죠? 시설, 인력, 장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서 수집을 해서 선별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싸게. 돈 안 받지 무료로.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농어촌 버스 무료화를 전면 무료화를 하거든요. 75세 이상만 지금 무료화죠. 그죠? 어린 애기들하고. 근데 이건 전 국민 시내버스 무료화를 하반기부터 하려고 해요. 근데 시내버스가 여기는 청양교통만 다니나요? 청양교통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여나 공주에서 오는 버스는 우리가 재정이 다르잖아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청양교통단에서만 무료화를 해보겠다. 큰 돈 안 들어가더라고요. 단 3, 4억 정도만 수거하면 그거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양 고등학교 앞에 행복놀이센터, 이거는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상학습관, 그 말도하고 탈도 많이 했는데 시작할 때 지금 3월에 우리가 오픈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린애기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전 계층들이 거기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또 정산에 다목적 복지관, 대형 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그 체육관 주변으로 이런 복지 시설을 쭉 갖추거든요. 이것도 금년 3월에 개장을 할 그런 계획이고, 지난 연말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우리 청춘거리에 청소년 힐링 복합센터를 착공식을 했죠. 착공식을 했는데 아마 이 시설들은 문화의 비전하고 각종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그림 다 아시죠? 우리 대치 주민들 자부심 안 가주세요.
그리고 이 칠갑포에 칠갑타고 스카이워크 마련했잖아요. 근데 지금 주말에는 한 2-3천 명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한 6-700명. 그러니까 1일 평균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청양군 내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는 우리 시설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도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식당도 많이 활성화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죠. 이거는 아마 청양군의 새로운 관광의 랜드마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56을 통해서 이렇게 칠갑포 또 천장 장곡지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칠갑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광의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가지고 많은 외부의 관광객들이 청양에 와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대트가 아까 이제 농업의 이벤트도 하지만 관광의 일부, 아마 그런 면에서 대트 주민들이 정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면함 체육행 기념관들이 한 3월쯤에서 이것도 이제 오픈을 할 그런 계획이고, 칠갑산 천문대도 리모델링 거의 끝났거든요. 그것도 3월쯤에 오픈을 해서 이러한 관광 시설들 또 관광 프로그램들을 잘 엮어서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힘껏 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스포츠인데요. 요즘 뭐 파크골프가 대세더라고요. 대체도 파크골프 협회가 생겼죠. 처음에 한 30-40명이 치면 백세공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남양의 108을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 생산을 다 알고 계시죠. 그동안에 조금 그 환경영향평가 준변하고 좀 늦어지는데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7월쯤에 오픈할 그런 계획인데, 이건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파크골프장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옵니다. 지도자 연수원이 지어줍니다. 그러면 명실공히 청양이 파크골프의 본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크골프 협회까지 오니까. 또 한 가지는, 그래, 그런 1년에 한 45만 명 정도, 40만 명 내지 40만 명 파크골프 동호인이 될 텐데, 이들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50억 정도를 들여서 건물도 있을 거예요. 그 큰 건물이 뭐냐면, 이 도움으로 해서 전천후 파크골프장. 예를 들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크골프 사는 그런 전천후 구장도 짓고, 식당, 또 로컬푸드 매장, 카페, 또 2층에는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짓고, 이렇게 해서 거기 오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길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어디서 잘 거냐 이거죠. 참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파크골프 태를 지차.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개장 시기에는 맞춰서 놓칠 것 같아요. 좀 늦어지겠는데, 저는 이제 그 개인 어떤 사업자하고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도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성남에 파크골프 치는 건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나이는 나월에서 18월 지금 파크골프장인데 오시는 분들이 다 되게 좀 좋아들 하더라고요. 근데 탁구입니다, 탁구. 정산에 초중고등학교 탁구부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여건이 그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있어. 전국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1년이면 한 30개 이상의 메달을 거두고,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해서.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자꾸 마련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탁구 전용 구장도 만들고, 우리 애기들이 오면 혼자 못 오잖아요. 한 20호채 정도의 이렇게 집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남자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금년에는 여자 실업팀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초, 중, 고 실업팀까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청양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청양이 또 새로운 탁구의 본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금성백제에서 여기 저 골프장 짓고 있죠? 이거 4월 달에 우선 18호를 오픈을 하고 개장을 하고 나머지 9홀은 뭐 6월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창양이 관광뿐만 아니고 스포츠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을 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산업단지, 요즘 뭐 산업단지 때문에 뭐 요즘 선거 때도 그런가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던데, 예, 산업단지 그래요. 우리가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비공면에 22만 평 구매 상단을 시켰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우리 도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할 일은 뭐냐? 보상하고 땅 매입해서 보상하고 착공하는 게 일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시행사들이 제 돈 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은행에서 비비를 사용하죠. 근데 요즘 국내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비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그거 그냥 뭐 시행사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하자. 미리 기업을 유치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PF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 유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건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고속도로가 풀렸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소득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에 시설되는 걸 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하튼 금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사실은 보통 산업단지가 보통 7년, 8년 걸려야 착사가 뜨거든요. 우리가 지금 7년 됐어요. 근데 그런 지역보다 우리가 더 조건이 좋은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조바심 가지고 갈 일은 아니다.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키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정산의 제2농공단지를 집권 한 5만 7천 평인데 이건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공사가 한 50% 정도 공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뭐냐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거거든요. 마을기업, 대학교에 알프스만 이런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런 조직들을 2019년도에 신활력 사업을 통해서 기름을 짓는데 2019년에 26개소에서 지금 88개소입니다. 양으로도 많이 늘어났지만 아주 좋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회복이거든요. 이거는 스마트 체험들 다 하시잖아요. 밥을 먹어도 청에서 먹고 물건을 청에서 사고 청에서 경제 활동을 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아주 100% 딱 맞는 그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뭐 마을 만들기, 청년 정책, 또 우리 전 읍사무소 차게 다목적으로 10개 기반 입주해있죠. 이런 등등해서 이러한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변방에서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거거든요. 이 지역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사고적으로 가야 돼요. 정책으로 가야 돼요.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미안한 얘기지만 체험에 정책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군수들이 그냥 보증 오면 그냥 보증 인심이었으면 나눠주고 그게 전부였잖아요. 중앙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가서는 절대 지역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분야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분야가 있잖아요. 이 분야를 한 번에 다 잘하면 좋은데 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다 잘한다는 얘기는 다 잘못한다는 얘기고 뭐 다를 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부터 특정 분야를 끄집어내서 무슨 해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을 한 달에 업그레이드시고 그 다음에 더 다음에 하나 이렇게 해서 2020년부터 지금 합니다. 2020년 후드플랜 대도해야 돼요. 그 당시에 후드플랜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후드플랜 대한민국 최고 잘합니다. 우리 대체 판정 예고를 정확다. 그 다음에 대전에 매장 3개 가지고 있죠. 세종, 대전시에 우리 공공급식 식자재 공부를 하고 있죠.
동료당 부상급식 가지고 식당에 공급하고 이런 거거든요. 후드프란 집들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4년 연속 정책 대상 받았어요. 그 다음에 청년의 수가 많고 적으니까 청년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2021년 청년예술을 보고 청년들한테 집중했어요. 청년예술은 비록 직다는 정책만 보려 대한민국의 최고다. 5년 연속 대상.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 문화예술 관련해도 그 해에 우리 문화 대상을 받았습니다. 터미널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미술관 아니면 찾아가는 뭐 영화관 뭐 이런 등등 이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천양사랑 재도약입니다. 이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처음 시행이 된 해예요. 근데 우리가 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지정기탁대라는 걸 운영했어요. 정사 탁구 5천만 원. 그게 이제 지금은 보편화됐어요. 우리가 체육상 받았어요. 중국에서. 그 다음에 행복 100세 고령 친화도시대. 그게 어른들이, 노인들이 어른으로서 존경과 대우를 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해서 노인 정책에 집중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대상. 그리고 작년도에는 이제 우리 관광도시 주선에 우리 대체 실감하고 멋지게 해놨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 금년도는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창의에 이렇게 정해서 기본소득과 기준의 정착들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정말 지역에 들어가는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 이게 금년도. 네. 그 일에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요. 2023년도 시해 때 얼마나 청남 전력이 다 물에 잠겼었잖아요. 피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 당시에 국무총리, 부총리, 양당 대표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직접 건의했던 게 있습니다. 직접 제가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3가지 건의. 3쪽으로 만들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특별 재난적으로 선포된다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 고작 농약대 또는 대파대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게 영농비의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농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우리가 작년도 2022년도에도 두 번째 수혜를 받는데 지금 농민들 보상 안 해주면 농민들 못 일어납니다. 지금 농기계 예를 들어 트럭 같은 거 물에 잠겼을 때 보상해서는 하나도 안 됐어요. 농기계, 농기자재 이거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 56년을 받겠습니다.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돼서 농기계라든 농기자재 피해를 보면 다 보상해줍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같은 고령자 복지일 때 국토부 우수 모델을 냈고 우리 보건의료원이 건강검진 우수가 됐고 또 민선 8기 우리 공약상 군수가 공약 이행을 얼마나 했어 잘했어 못해서 평가한 것이 우리가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 무상급식 부르면 달려가요. 이것이 대학도 우리밖에 없어요. 경남 무상급식 아까 부르면 달려가는 뭐냐면 내가 전과 무상급식 집에 어디에 연락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공부 공이 전화하면 거기서 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전국가 뭐 수술만 본인이 부담하고 출장비는 행정에서 부담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이게 지금 많이 잘 모르셔야 되는데 많은 지금 국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79개 지자체 대상으로 농어촌 삶의지수 평가했는데 농촌지역에서 청양을 1등을 했다.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데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그래요. 청양이 그동안에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배우러 간다고 벤치마킹 간다고 뭐 차 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청양이 그래요. 청양이 이런 많은 정책들을 배우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국회의원들도 많은 자치센터에서 우리 청양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양이 어디 찌우쳐진 그런 자치센터 이제 당당하게 우리의 정책을 많은 자치센터에 보고를 하고 있다. 그만큼 청양이
행정의 질이, 품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공직자가 다 있는데 우리 군인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소득 뭐 대개 아시죠? 내용은 청양에 주소득, 청양에 거주하는 누구나 어린애 같은 누구 따질 것 없이 15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그 정책인데 사실은 전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멸적인 62개 근데 이거를 명절 전에 추석 명절 전에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49개 구원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서면 심사를 통해서 12개 또 군수의 그 발표 평가를 통해서 7개 선정했는데 7개 1차 우리 생각이 선정됐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대치 우리 주민들 응고 그런 게 좀 불편합니다.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어. 근데 우리가 이 정책을 왜 하냐 정부에서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참 시험하는 거예요. 이 정책을 왜 하냐. 예를 들어서 그냥 15만 원 네가 쓰고 싶은 데서 다 써. 그러면 정말 그거는 나눠주고 퍼주기죠. 퍼주기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왜 하는지. 농촌의 이 어려운 지역을 살자는 건데 어떻게 살릴 거냐? 지역을 균형 발전을 통해서 잘 살리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치나 이제 지금 이쪽이 산동 산서 나눠가지고 육겸에서 읍산 그 지역에서 쓰지 마로 또 읍 하나로 받아 쓰지 마로 이렇게 제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읍은 지금 받은 걸 다 갖췄어요. 근데 그걸 다 풀어놓고 하면 우리 면민들이 다 청약을 계속 써. 그럼 청약하면 좋아지겠지. 대티는 어떻게 돼? 대티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선 대티, 어려운 대티부터 살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느 한 곳으로 모였어야 돼. 하나마도 여기 조합장 계신데 지점장도 계시는데 좀 서운하게는 좀 몰라도 이런 거예요. 돈이 한 곳으로 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티 하나마다 가면은 다 거기서 벌써 다 볼 수 있죠. 편하죠. 그러면 돈이 다 거기로 몰리면 우리 중소 영세 상인들 골목 상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영세한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걸 차지하는 건데 그 식당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시죠? 저는 이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농촌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항상 어려워요. 소멸지역은. 저는 이 정부에서는 마지막 정책 수혜라고 봐요. 이거 우리가 성공 못 시키면 우리 청양 또 농촌 지역은 영원히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갈 수 있어요. 이번에 꼭 성공 시켜야 돼요. 그러자면 그런 불편한 건 좀 감당해 주세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49개에서 12개 서류심사에서 저게 청양군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2개까지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스마트 청양에서 법을 보고도 물건을 청양에서 스마트 청양. 그러니까 아까 기본소득 100%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빌어서 청양 경제 살리자. 기본소득도 지역 경제 선순환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부터 살리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경상 무상급식. 또 부름을 달려가기 심부름. 아까 다 말씀드렸던 다돌보. 이런 정책들이 우리가 기본소득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과 기본소득을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제가 10개 군이거든요, 전국이. 저게 10개는 협의회장입니다. 내가 군수한테 그런 얘기 해요. 이거 우리가 꼭, 장관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군수한테. 우리 10개 군이 정말 협력해서, 협업해서 이 사업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단순히 2년간의 시범 사업이 아니라 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장관한테 컨트롤을 했습니다.
2년 하고 그친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줬다가 뺏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2년에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이 2년 시범 사업 후에 본 사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7년, 10년 가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가 좀 제한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지켜주셔야 된다. 아마 이제 농협에 그건 있어요. 하나마트가 다를 제한하면은, 뭐 김성웅 사업장이 맨날 바꾼게 생겼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자재, 비료, 농약, 농기자재 있잖아요. 그거는 좀 풀으려고. 정상농약하고, 천연농약. 그것만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고, 조합장이 저기, 마트에 정육분을 없으면 정육분을 만들고, 삼겹살 싸먹으면 상추도 있어야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셔서, 우리 랜드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드리고, 뭐 그 외에, 그래서 대체는 식당도 많고 괜찮잖아요. 막 쓰세요. 3개월 지나면 없어져요. 그 시을 지나면. 그러니까 손자들은 손도 잡고 가가지고 고기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이런 때 뭐 손자들 좀 점수를 따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렇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참 그 얘기 드려요. 이게 정말 그런데 추석 연휴 때 시즌 몸살나가는 거 같았어요. 제가 발표 다 하고 발표를 12개 보면 제가 제일 잘했다는 걸 알았어요. 숟가락 얻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뭔 얘기가 들리냐면 이 기본소 때문에 다른 뭐 농민 관련된 농업 관련된 예산이 다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줄은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추비료 그거 줄였어요. 왜? 그럼 화학비료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좀 정책을 방향을 가져가는데 그 정책적인 방향 배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줄일 수 있어요. 그 농기계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들쭉날쭉해요. 예산이라는 게. 뭐 전년도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좀 줄여도 될 것 같다. 그럼 좀 줄이고 이거 해보면 안 되니까 수명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소득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기본소득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절대 거기 그런 말에 현혹되거나 그런 게 맞았어요. 그럼 혼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고 기본소득 때문에 다른 예산 주는 거 하나 없습니다. 뭐 도비 뭐 가져와야 뭐 기본소득 때문에 반납한다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살림 제가 잘할게 아주 짭짤하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금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까 이제 저는 청양의 미래를 위해서는 앞으로 2년, 3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4개의 공공기관 유치했는데 그것들이 금년에 2개의 기관이 또 문을 열잖아요. 3월에. 그리고 행복누리센터, 정상의 복합사원 이런 것들을 3월에 오픈을 하잖아요. 다양한 많은 시설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다 대부분 문을 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건물 저는 운영 잘못하면 국민 세금만 준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한테 그런 얘기해요. 건물 저는 운영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그 얘기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그런 운영 시스템을 잘 갖춰서 진짜 이게 톱니바퀴까지 잘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한 2, 3년 걸릴 거다 생각합니다. 아까 또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대상 받고 했는데 대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게 가야 돼요. 그죠? 뭐 대상 받다가 끝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업이 대상 받는 도움을 계속 정책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그런 시기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걸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번도 아까 말씀드렸죠. 산단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우리가 청양군의 다양한 정책들과 기본소득을 연계시켜서 정말 청양군의 경제가 달라지고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청양은 영원히 소멸지역 다음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국민과 함께 우리 공직자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칠갑포 주변에 전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를 좀 위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골프장도 들어오고 파크장도 들어오고. 저는 이제는 대형 숙박시설 유치할 정도의 우리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여러 분들하고 접촉도 제가 어제 서울 가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그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고창 가보셨나요? 고창 가면 실버타운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 뭐 컨벤션센터까지 맛있더라고요. 고창이 30년간 방치했던 지역을 바꿔놓은 거예요. 관광지에서 관광 개발한다. 우리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고창이 그랬듯이 우리 장평에 무슨 중에 아까 생각나네. 도림천, 도림지구가 관광지 지정이 30년간 방치됐었어요. 지금 돼 있잖아요. 저는 이 것이 항상 부담스러워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방향은 실버타운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송관대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접촉을 했는데 아직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좀 그렇게 노력해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속도로 이제 IC가 바로 청양에 생겼잖아요. 그 주변에 대형 물류센터 하나 위치하고 싶어요. 그 외에도 뭐 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그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청양의 미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야 청양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지역 수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어떻게 좀 청양이 변할 것 같은가요? 많이 변하고 있죠? 정말 저는 일 가지고서는 제가 몸을 안 살려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제가 일 욕심은 도에 있을 때부터 정말 저보고 불도저라 소리 들을 정도로 일을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열정을 청양에서 태워서 청양한테 변화시키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군수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의원들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함께 더 정말 좋은 청양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치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뭐 대강 보시면 알 거예요. 골프장, 또 다목적 농수개발, 뭐 쭉 한번 보세요. 아, 이런 것들이 대치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칠갑표는 지금 이제 그 야간 경관을 할 겁니다. 상반기 중에. 그리고 한 16개 정도 수변 시장 캠핑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저녁에도 우리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쭉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지금 마쳤고요. 예,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은 떠날 때 뒷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떠날 때 우리 군인들께서 그래요, 김금수 참 고생했네, 욕 봤어, 비행기 맡기는데 다른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군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청양군을 위해 큰 비전을 보여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의 귀중한 소통을 위해 군수님께서 우리 면을 방문하신 만큼 개인 또는 단순한 사업성 건의보다는 청양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잠깐만요. 이제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뭐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무슨 말씀인데 그냥 주세요. 예, 이장님 천천히 해서 시간 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 뭐 하시고 그 옆에 갖다 네, 주세요. 손을 들어주시면 어디 안 계신가요? 아니. 어디 사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고요. 이완리 안광순이 사는 김현입니다. 저희 작년에 수해로에서 하천 유실된 곳이 있는데 지금 공사를 예정된 데에서 한 150m 정도가 그 정도까지는 빠진다고 하는데 그거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그쪽에 하천이 유실되면 농경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칠갑타운 공사 지역, 칠갑도 주변에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보면 차를 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임시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임시 주차장 쪽을 좀 더 확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더 이상 누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거 수해 관련해서 이과장 거기 난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봐요. 가봐서 거기서 포함시키는 거로 이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칠갑표 주차 공간 이게 저 광대리 갔다가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저기 건설과장 우리 그 칠갑포 우리 주차장에서 쭉 건대로 올라가면서 예. 길이 좁아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그죠? 길이. 네, 그래서 길을 확장하는 걸 우리가 당장에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의 심리가 이게 조금 걸어가는 시간. 예를 들어 거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어. 그런 것도 사대놓고 걸어갑시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저기 도로를 넓혀서 도로 주차하고 이때 임시 주차를 이렇게 잘 가려는 그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거를 우리가 그 올라가는 길 자체를 좀 크게 넓게 넓히는 그 2차선 정도로 할 수 있게 넓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빨리 그 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이장님도 갔을 때 그 말씀 드렸는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어려운 게 있어요. 거기가 공원 계획이에요 전체가, 그죠? 뭐 도로야 상관없겠지만 식당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차 공간도 그렇고 하는데 그거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거기에다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그 공원 쪽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계획 지구지대 단위 지정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유지가 거기 있어요. 거기는 용도 변경을 해서 유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을 할게요. 예. 금방은 조금 불편해도 첫 번씩 이자님 좀 잡아주세요. 조금 불편해도. 예, 또 다른 분. 현관리사는 이호권조입니다. 작은들 고개가 매년 겨울만 되면 뒷바퀴를 돼가지고 매우 상당히 어려웁니다. 그리고 오른기 고개 액상 분사 장치를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무슨 장치요? 액상 분사 장치요. 오른기 고개 이렇게 올라오는 염수 분사장치를 해놨잖아요. 염수 분사장치라고요? 네. 거기 작은 고개도 매년 겨울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뒷바퀴이 되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분사장치를 예상될 것 해줬으면 같진 않은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눈이 오고 뭐 얼어서보다도 이게 그 표면이 약간 얼굴은 좀 미끄러우니까 그런 경우가 더 위험한 것 같아.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조심하니까 그래도
그 사고가 들었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소매가 찢겨가지고 또 어렸을 때 그때 미끄럽잖아. 그런 거 한번 좀 검토 해봐요. 예, 한번. 혹시 한번. 네, 한번 검토 해볼게요. 예,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이성 이장님. 하늘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칠리에 사는 이성호입니다. 97이 관통하는 청양 군도 6호선이 있어요. 장곡에서 온직리가 도로가. 예. 거기 도로 아스콘 파손이 거기 석산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덤프차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스콘이 다 마모되고 차선도 지금 안 보일 정도로 다 차선이 지금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팀에서 신경 좀 써주셔서 그걸 좀 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물퉁물퉁하고 차선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거 좀 하나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지금 칠갑타워 개관으로 군수님이 천양군 상품산업권 뭐 입장료 1,000원 해서 인근 뭐 식당 카페 군수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씀 꼭 드리라고 3,000원 해서 주위 지금 영어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라고 하는데 비전마을에서 칠갑포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도로가 너무 좁아요. 그쪽 이설도로가 하루에 주말이면 막 몇백 대가 이쪽으로 가서 수문 있는 도로가 수문 있는 다리가 폭이 한 미터뿐이 안 돼요. 거기 뭐 토요일 일요일이면 뭐 200~300대가 지나가는데 그쪽에 조금 숨은 다리 좀 넓혀주시고 통행이 원활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숨은 다리가 뭐지? 그 숨은 지나가는 다리가 우리 큰 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뚝에서 지나가면 거기가 도로가 90도로로 됐어요. 네, 그거 좀 건의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치면에 천양군 관광 메카가 대치면에서 지금 민박사업자가 천양군에서 한 70%가 민박사업자가 있어요. 대부분이 민박사업자가 대치면에 있는데 타시구는 민박사업자를 보면 친구류 같은 보조사업이 한 50% 정도 이렇게 타시구는 다 있더라고요. 친구, 뭐, 예. 근데 이 천양군은 그게 없어서 건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거기가 지방도인가? 네, 분도인데요. 분도야? 그럼 네. 우리가 그 조치를 하지. 예, 빠르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계하고 있습니다. 비전 말고는 우리 한번 현장 한번 나가보고. 예. 근데 민박업자들 친구류 답변하기가 참 어렵네. 어차피 지금 금년은 본년에서는 다 지나갔고 우리가 한번 나중에 민박업자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합시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구치리에 사는 김재영인데요. 방금 저희 이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석산에서 장곡 쪽하고 구치리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각도가 이상하게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구치리 쪽에서 나오면서 보면은 그 까치레 쪽에서 오는 차량이 안 보여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 또 이제 나오는 차량인데 반대쪽에는 볼거울이 있는데 구치리 쪽에서 나오는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고개를 이렇게 빼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 이제 비키라고 하고 그렇게 앞머리를 차 앞머리를 좀 꺼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저기 라인에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그 반대쪽에도 블록거울을 하나 좀 설치해 주시거나 그거보다 원천적인 거는 그 차선의 각도가 공간이 있는데도 그 진행로 사람의 각도가 좀 이상해가지고 차선이나 진행 방향을 조금 수정해 주실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합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도 우리 양 과장 한번 현장 가서 보고 이게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건 선형 계량을 조금 그 구간만이라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보고 우선 선형 계량인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반상형 거울이라도 우선 설치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요. 예, 우선 반사경을 검토하고요. 그거와 지방도 같이 접촉은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예. 그 선형을 뭐 큰 돈 안 들 것 같은데 선형 계량을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요. 예, 그렇게 할게요. 예. 또 수성리 3판에서 온 김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수님께 세 가지를 권해드리려고 조금만 해요. 첫째로는 예. 저기 수성리 시코바이라고 못 부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새콤한. 그 시코바이 그 위에 다리 건너와달라고 권해하고 싶습니다. 아니. 네, 저기 뭐 개천 지천으로 해서 개천가로 해서 도로는 잘 내놓고서 비가 50mm, 60mm만 오면은 사람이고 차고 다 발이 묶여버려요. 넘쳐 세월교 다리를 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 큰 길에 왜 다리를 안 놔주는지 그 다리를 좀 꼭 놔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각 마을에 보면은 입구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향에 내려온 지가 올해 13년째입니다. 제가 내려올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입구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차가 들이받아갖고 그걸 철거해갔어요. 해간 지가 지금 10년째입니다. 10년. 그런데도 아직 설치를 안 해줘요. 버스 정류장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분들이 버스 올 때까지 어디 앉을 데도 없이 서서 기다리고 그것도 날 좋을 때는 괜찮아요. 눈보라치고 비바람 치는 나라는요. 그 추위에 떨고 비 다 맞으면서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요. 네. 그것 좀 설거지가 10년인데 그것 좀 설치해 주십시오. 10년이라는데 왜 지금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 그동안 내가 아주 그러셨어요? 뭐 도의원, 구의원 뭐 저기 몇 분석이 왜 안 해주세요? 전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네, 또 한 가지 뭐예요? 세 번째는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23년도하고 24년도 2년에 걸쳐서 독불서부터 우금산 저희 동네 앞까지 2년에 걸쳐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23년도에 독불서 저기 세코바이에서 아까 다리 나다는 곳까지 23년도에 심고 뭐 심었어요? 원나무 심었어요? 뻔나무. 그런데 그러고서 24년도에 거기 다리 나다는 데부터 우리 동네 앞까지 심었는데 23년도에 심은 가로수는요 살아있는 게 단 한 그릇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하나 없어요. 다 죽었어요. 누가 심었어요? 물을 요건 뭐저 군에서 뭐 관리하니까 군에서 저기 아시겠죠? 그리고 24년 그 다음에 24년도에 심은 것도 죽은 게 엄청 많아요. 그것도 올해 그러고도 25년도에 심는다고 했는데 작년에 안 심었거든요. 올해 아마 저기 심을 계획이 있으면 그걸 좀 알아서 좀 저기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나무가 꽃나무는 잘 사는데 왜 죽죠? 23년도에 심은 건 한 그릇도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죽었는지 이유가 물어봐도 대답 안 하더라고. 죽어가지고. 우리 김 선생님 보기에 왜 죽은 것 같으냐 그 얘기. 글쎄요, 물을 안 줘서 그런 건지. 제가 전문가도 아니라 알고는 아무래도 가르쳐오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생각해 꼭 부탁드립니다. 이 다리 넣는 거 내용 알고 있어? 거기가 정말 꼭 필요한 자리인가? 아니 근데 다리가 다 나대려면 좋은데 다리 넣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아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내용을 거기 한번 현장을 한번 좀 보고 사회적경제과장 이 버스 정류장 그 내용 알고 있나? 사회적경제가 알았어? 김영경 과장? 내용 알고 있어? 제가 현장을 나가봐야 돼요. 네, 한번 나가봐. 예, 예. 네, 나가보고 있었던 게 없어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해드리는 거 해드리고 그다음에 가로수 우리 사육과장 왜 죽었어? 그거는 23년도에 누가 심었어? 심는 거 누가 심었어? 그건 그 군에서 심은 게 아니고요. 네. 면에서 심은 거예요. 아니 군에서 심으나 면에서 심으나 행정에서 심은 거죠. 똑같이. 그때 이제 관리가 좀 잘 못 돼서 심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누구 업체 시켜서 심었나 아니면 그 주민들이 심었나? 제가 알기에는 면에서 그 업체에 시켜서 심은 걸 알았어요. 그럼 업체 보수 시켜야지. 응? 그때 읍면에서 사업했기 때문에 저희가 면을 한번 사게 했어.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예를 들어서 나무 심어놓고 나무 바로 죽으면은 그냥 말고 돈만 버리고 말 거냐? 그건 아니지. 그건 확실하게 업체에다가 다시 보시고 그래. 네? 그렇게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진짜 그건 나쁜 짓인 거예요. 네? 네, 하자고 시켜야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또. 시절 장교입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절 보건지소 뒤에 위치한 용배수로 개선 사업입니다. 설치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철사가 튀어나오고 수로관이 낡아서 후쿠시마다 녹수로 인하여 농로 둑이 붕괴되어 수로관 자체가 시급합니다. 용배수로가 한 500여 미터가 되기 때문에 연 자체 사업으로는 규모가 커서 군수님께서 검토하여 사업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래? 예, 이것도 500m는 한 번에 하기 어려면 연차적으로 뭐 2년으로 나누신다든지, 그리고 그 현장 아까 거기 말고도 저 보건지소 앞에 네. 그 길 바로 건너 거기에 배수를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 네. 그거 같이 한번 좀 현장을 보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연차를 쪼개서 네.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회장님. 예. 예. 다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예, 장봉리사의 김동수라고 합니다. 절 마을의 입구에 있는 원형로터리 쪽에 있는 이정표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표가 그 장곡사까지 거기다 이정표를 해놔가지고 그 대형 버스들이 그 박물관 앞으로 들어가려면 다리가 좀 이 기역자로 너무 가파르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경사로도 안 맞고 해가지고 대형차만큼은 그 아래 한 150m에서 내려가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정표 좀 다시 바꾸렸으면 합니다. 그게 이정표를 그렇게 세울 수 있을까? 대형차를 밑으로 150m 내려가서 장국사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지? 그 공사할 때 좀 크게 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은 그 방법을 찾아서 이정표 위에 네.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이런 표시판이라도 어떤 방법 찾아보는 한번 찾아봐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령 시전이 빗길에서 살고 있는 장범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4년 전에 여기 지금 집을 내가지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만 되면은 항상 그 눈이 와가지고 또 길이 음지라 그 얼어가지고 좀 통행에 좀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세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로 좀 도로를 좀 했으면 했어요. 네, 제 부탁은 그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가 이제 길이 좀 길은데, 그죠? 전체를 다 하기 어려면 그렇게 그런 구간을 좀 해서 우선 아스콘 포장을 해드리면 어떤가? 네. 한번 현지 전체가 어제 올라가는 뒷길 올라가는 길이 길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우형 구간만이라도 네. 아스콘을 우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또 장봉리이자 황인호입니다. 작년에 그 군수님 연두순방 때 여기 탄정리에서 장곡사 이르는 가로수 언나무 고사목 제거에 관련해서 건의를 드려서 작년에 고사목 제거를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탄정리에서 광흥리 구간은 고사목 포함해서 도로변으로 늘어진 가지는 다 제거가 돼서 이상이 큰 차량들 다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광흥리를 지나서
장공리 입구에서부터 장성공원에 이르는 구간에 이제 꽃나무들이 사실 많은데 지금 가지가 늘어진 가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대형 버스라든가 아니면 큰 차들이 도로 중앙선을 밟고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작년에 고사목 제거를 하면서도 사실은 형식적인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장목사 입구까지 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고사목 제거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 완전히 죽은 나무만 제거가 됐고 나머지 제거가 안 되는 게 많았었는데 올해 그 이제 늘어진 가지 제거를 하는 기간 동안만이 아니고 좀 지휘감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산림과장 그거 좀 챙겨봐야 돼요. 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사목 제거하고 보식할 걸 보식하고 예. 그 대형 버스 지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또 전체 수영의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좀 가지치기를 그렇게 해서 진짜 예 오래 기다리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수리 사는 임영신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수해로 많이 입은 산 저희 집이에요. 그게 무슨 이유냐면 똘이 있는데 똘이 좁아요. 그래갖고 그 똘을 멈춰서 저희 집을 거쳐서 밑에 집을 거쳐서 위 집이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부자 농사를 짓는데 하우스가 며칠 동안 물이 잠겨갖고 부부자 농사를 다 망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산밑에 똘을 좀 넓혀주시면은 물이 넘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 신청했어요? 네, 했는데 그 위에서 똘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밑에는 수로를 옛날에 놨어요. 수로를 이렇게 놨는데 그게 좁아서 큰 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몇 미터나 돼요? 그건 잘 모르죠 저는. 근데 좀 길어요. 한번 가보고 네.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해봐요. 제가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불편하지 않도록 네네. 그렇게 조치를 할게요. 예, 엄청 오래 저 농사를 망쳤어요. 예,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을 할 때는 제대로 좀 완벽하게 하자. 예를 들어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무슨 법을 규정을 알고 그거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민원 제기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상식선에서 다 민원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설계 같은 거 할 때 우리 상식선에서 설계를 해라. 무슨 기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는 넓게 하고 밑에는 좁게 하면 거꾸로 돼야 돼. 그치? 그게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기술로 뭐 측량을 하고 이걸 떠나서. 그래서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거기 현장을 한번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넓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 마이크 좀 뒤에부터 예, 오림기 이장 김여의사입니다. 매년 부탁드리고 했었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칠갑지가 이제 우리가 관광 1번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천을 또 우리가 청량에서 자랑하는 곳인데 그 지천과 칠갑지의 상류인 그 오림기 대치리 광대리 그 오폐수 처리 있잖아요. 그거가 매년 얘기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름에 또 이제 장마철에 지금 칠갑지에 잘 해놨는 제가 뭐 어떤 기운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룡이하고 뭐 대치 광대리 천에서 내려오는 부산물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 그 칠갑지 거기 부유물이 거기 다 거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천도 좀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오페스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년 얘기하는데 진행 속도를 모르겠어요. 말군 사업소장 그 진행 상황을 좀 한 말씀 좀 드리지. 말군 사업소장 오성환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용량이 작아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 국고 사업으로는 정리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처리장 부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관로가 지나가는 사유지들이 전부 토지사용승하게 돼야 저희가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장님께서 미리 해다 주시면은 저희가 올해라도 설계를 들어가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제 이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보고 그 어느 지역으로 지나가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 현수랑 받고 같이 이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과 이장님 같이 그걸 한번 그 노선을 한번 보고 타지 승낙이나 이런 걸 마을에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죠, 그거는. 예. 그 다음에 승낙을 받겠는데 예. 지금 부지를 우리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라는 얘기인가? 아니 부지만 위치만 정해주시면 우리가 매입해야지. 그걸 마을에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테니까 위치만 어느 정도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 직원들 같이 한번 보시고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쓰레기 부산물 이장님 그 주민들하고 같이 좀 쓰레기들을 좀 가끔해 주세요. 큰 장비 등하고 하는 거는 그래 해드리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뭐 쓰레기 줍고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가끔 날 풀리면 동네 분들 그냥 이렇게 쓰레기들 한번 비닐을 좀 찍고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평소에는 청소합니다. 근데 그 내가 기울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제 홍수가 나고 그럴 때 이제 그 냇가를 많이 나무 조각 뭐 이런 거 떨어내려오면은 칠갑지 그 다리에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장비를 동원해서 하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할게요. 예, 또. 네, 우리 이선 사장님. 긴 시간 동안 교수님에게 대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 규정 1구 사는 이선인데요. 제가 이렇게 저쪽 옥내 쪽으로 이렇게 저 몇몇 사람들한테 저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일이 물론 그 양반들이 저 신청을 갖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 좀 답변 좀 부탁드리는데요. 뭐 한 세대에 4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받더라. 뭐 이런 말들 몇몇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교수님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양에 주소를 두고 청양에 거주하면 누구나 다 준다고. 그죠? 그게 뭐 가족 뭐 4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더 좋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 뭐 인원 제한 없고 여하튼 청양에 거주하고 청양에 주소 두고 거주하면 누구나 다 된다. 뭐 인원 이런 거 따질 거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또 다른 분 거의 되신 것 같은데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시면 면장한테 아니면 저한테 나중에 주셔도 오늘 건의한 거 똑같이 제가 처리할게요. 예. 예. 마이크 받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kin의 6반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마을은 작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수지 공사에서 처음에 사업 설명회를 할 때 마을 분들한테 그 산 밑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말고 저쪽 산 밑으로 둘레길을 해주고 이쪽 회관 앞에 쪽으로는 간단한 운동기구를 놔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요번 이제 작년에 이제 또 공사를 한참 하고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마을분들을 모시고 또 설명회를 또 한 번 했어요. 그때 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운동기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분들은 하청업체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농어촌 공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저쪽에 둘레길을 해주겠다는 그거는 완전히 그건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에 약속하고 너무 틀린가
그래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건가 군수님한테 좀 답답해서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죠. 저기 그 농어촌공사 저기 누가 할까? 감독과장이 해야 되나? 왜냐면 그거 한번 하긴 해봐. 왜 농어촌공사를 약속했으면 해야지. 그걸 그 일반 아마 업자들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농어촌공사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하면 예. 돼요. 농어촌공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같은 부분은. 네. 예. 또 다른 분. 예. 그거 바로 드려요, 옆에. 이제 우리 윤회장님. 네. 아침에 장공리에 거주하고 있는 윤주호입니다. 그동안 민선 8기를 이끌고 오신 교수님의 역량이 더욱더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 같아서 매우 흐뭇하고 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간단하게 좀 건의사항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 칠갑타워가 지난 11월 14일에 개관이 됐는데 여기에 그 야외 관광 안내도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을 관광 오신 분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천장위에 또 장곡사에 관광 안내도가 나름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칠갑타워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또한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우리 군 내에 관광 안내도가 설치돼야 될 곳은 제대로 한번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군 내의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회전 교차로를 전부 다 상당히 많은 개수의 회전 교차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교통섬에 좀 청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그 잔디가 대부분 심어져 있거든요. 그 명문동이라든지 아니면 상기적 그 채소 같은 거를 심어서 청양만의 특색을 좀 살린 그 상징적인 식물이 심겨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소득 금년도 이제 곧 이어서 기본소득이 돈이 나올 텐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시골의 어르신들이 교통수단이 없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는 청양을 나가서 쓰게 되면은 사실상 쓰기가 쉬운데 용이한데 관내에서 비록 이렇게 선호하게 되면 교통편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청양에 있는 택시 혹시 각 면별로 이렇게 어떤 이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택시 이용도 가능하게 된다면 3, 4, 5 이렇게 함께 나가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혹시 가능하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우선 다 말씀을 드릴게 답변 드릴게요. 우리 관광 안내도 관계 우리 관광관이 맞나? 그거는 뭐 여기서 답변을 써는 아니고 잘 진짜 그 필요한 말씀이시니까. 네, 잠깐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소유자를 다 해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여기 특히 이제 우리 칠갑타워는 청양의 랜드마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잘 만든 표지판을 좀 이쁘게 만들어주고. 네,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내가 항상 도로과장님 내가 여기다 진짜 저는 잔디 심지 말고 명문동 심으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군에서는 건 하는데 이 도에서 지방도 뭐 이런 데이 도에서도 아니 그 잔디 심지 말고 명문동 심으라고 돈도 더 들어갈 텐데. 그건 도하고 한번 해가지고요. 예, 네. 그거 그렇게 내가 돈의 얘기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네. 제가 또 기본소득도 노약자가 이제 교통수단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각 면별로 차를 한 달씩 우리가 배차를 할 거예요. 무슨 차냐면 우리가 농촌 농촌 현답으로 해서 사실 그 예산을 확보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차종을
당시에는 우리가 버스를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버스는 실용적이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면별로 스타렉스 같은 거 아니면 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 편의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쪽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예, 또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래, 안녕하세요. 광대리 이장 김종래입니다. 철가포 관련해서 제안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광대리에 그런 시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 가지 주차장을 아까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딱 분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대신합니다. 둘째로는 그 판동길 그쪽에 그 마을도로 3m 도로가 한 칠각터하고 한 2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우리 동네는 특성상 왔다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확장이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전부 사이즈나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구거나 사유지도 약간 장비를 동원해서 1m, 2m 확장해서 시설물이 아닌 화지석이나 자갈을 깔아주시면 지금 현재 군데군데 이렇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봄이면은 차량 증가가 더 많이 올 거로 제가 예상합니다. 칠가포가 지금 보면 전국 단위로 이렇게 관광버스들이 전라도, 경상 제가 자세히 봐야 내일 가니까 그렇게 몰려옵니다. 아주 선호도도 좋고 선생님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자분이 나오면서 불만을 하더라고요. 아유, 어쩌고 저쩌고 해요. 말하기가 곤란한데 여직원 있으니 여자 화장실 좀 한번 살펴보세요. 화장실을 더 추가해달라는 아니에요. 거기에 변기, 여자 변기를 집사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갔다 왔어요. 어디 이렇게 화장실? 구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변기가 참 제가 말하기 말씀 안 해서 확인하셔서 그래서 특히 화장벽이 환동기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토지 승낙서 받는 거 아니 갖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도 기본적으로는 저는 거기를 넓혔으면 좋겠고요. 넓지하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기 전에 그럼 그렇게라도 일단 임시 방편으로 해서 사립구설에서 보다 주차할 수 있게 그냥 그 말씀이시죠? 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충청도만 메카로씩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냐고. 그거과장 나중에 이장님하고 한번 협의해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장님 협의해주고. 감사합니다. 화장실, 관광과장, 화장실 확실하게. 우리 제일 관광지의 이미지는 화장실이에요. 관광지에 가가지고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그 이미지를 확 깎아먹는 거예요. 화장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좋은 지적이셔서 감사해요.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후에 관내기관 단체 방문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못다한 말씀은 언제든지 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 뜻을 교수님께 전달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늘 하고 싶은 말씀들이 계실 텐데 오늘 다 안 하셔도 돼요. 면장한테 하든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하든 오시면 하면 오늘 건의대로 똑같이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네. 오늘 날씨도 춥건데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또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튼 말씀드렸지만 더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청양이 달라지는 그런 좋은 지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교수님께서 대화장 입구에서 사회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뒷줄부터 차례대로 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대치면 준명거의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